안녕하세요, 최연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또 하울 플러스 다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다꾸를 하고 나서 제가 글 쓰는 장면을 항상 5초 정도는 담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 일정이 생기면서 다음 주에는 촬영을 할 시간이 아예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몰아서 촬영을 하려고 글 쓰는 장면은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촬영한 영상들이 한 영상에 다 묶여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럼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온 택배들을 하나씩 한번 하울을 해보도록 할까요? 짠! 먼저 단팥 작가님 택배부터 뜯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덤으로 이렇게 도토리 탐정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박이 예쁘게 박혀 있는데 스티커 자체에도 약간 홀로그램 펄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아마 옛날 단팥 작가님 스티커일 거예요. 요즘은 사이즈를 다 바꾸셔서. 이거 말고도 데코 스티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앞에 짧게 보여드린 부분에서 다 뜯어져 있는 키스컷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마테를 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온 데코 스티커 하나를 그 띵한 지인분께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덤을 봤으니 제가 사온 물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번 통판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인 가을팩부터 하나 보자면 마법 사전. 여기 있는 책들이 전부 이제 마법 사전인가 봐요. 가을 하면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을 마법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반짝이는 별 코팅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시작. 역시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빨갛게 물든 단풍잎 아니겠어요? 이렇게 낙엽잎들 사이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친구들이나 단풍잎, 은행잎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동물 친구들이 너무 귀엽게 그려진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모으자. 약간 가을 스티커의 도토리 컨셉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모자, 빨간 망토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다람쥐들과 함께 도토리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같죠? 그리고 낙엽 데코 마스킹 스티커입니다. 약간 수채화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 마스킹 스티커예요. 이렇게까지 총 4개가 가을팩 구성이었고요.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디저트 컨셉 스티커 디저트 팩도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푸딩 호텔. 여기가 푸딩으로 만들어진 호텔인가봐요. 호텔 앤 카페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푸딩 온천탕일까요? 푸딩 시럽으로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까지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신 게 느껴지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롤케이크 랜드. 여기는 롤케이크로 이루어진 동산인가봐요. 놀이공원. 롤케이크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약간 귀여운 메이드풍 친구들까지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어 도넛 팩토리. 여기에 있는 도넛들이 이런 식으로 귀가 달린 곰돌이 형태의 도넛이라서 베어 도넛 팩토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친구들도 그려져 있고 반짝이는 별 코팅이 되어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데코 파스텔 스티커. 얘도 수채화 느낌이 물씬 나는 마스킹 스티커라서 배경에 예쁘게 깔아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총 4개가 디저트팩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 키스컷들을 보자면 저는 이렇게 4개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 수채화 느낌이 정말 물씬 풍기는 키스컷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컷이고요. 약간 그 수채화 물감을 붓에 칠한 다음에 종이 위에 톡 하고 그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을 때 느낌이지 않나요? 이 은은한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게 제 기억상으로 아마 물감 폭죽?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물감들이 폭죽처럼 예쁘게 튀어있는 느낌의 키스컷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컷이고요. 얘도 중간중간 데코로 써주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가을에 쓰기 좋은 낙엽잎들이 그려져 있는 키스컷입니다. 빨간 단풍부터 노란 은행잎까지 사이즈도 종류별로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쓰기 좋을 것 같은 키스컷이에요. 그리고 아까 디저트팩 마스킹 실 스티커 파스텔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아마 그거의 키스컵 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데코용으로 굉장히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키스컷을 구매를 했고요. 단팥 작가님 키스컷은 화지 재질이기는 한데 수채화 느낌으로 만드셔서 이 화지 재질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키스컷을 내주신다면 계속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수스도 하나 같이 온 게 있어서 그 알수스까지 하울을 하고 닦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온 알수스는 짠! 럽 알파벳 작가님 거입니다. 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덤을 아주 풍족하게 주셨는데 먼저 저번에도 덤으로 왔었던 여 먼지 모양 블러 모조지 주황색 컬러랑 파란색 컬러가 각각 3장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주셨던 이 하트 모양이거든요. 이 하트 모양에 글쓰기 좋은 선이 들어가 있는 모조지 스티커 하나랑 진짜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던 이렇게 은은하게 블러가 들어간 뽀짝이 데코 스티커, 이게 아마 금액별 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거랑 파란색, 노란색, 보색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인 유태 알파벳과 숫자 스티커, 이게 아마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2개랑 짠! 제가 럽 작가님 영영초는 많이 해봤지만 근데 그 영영초 중에서도 선착순은 해본 적이 진짜 손에 꼽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영초 성공을 하고 선착순까지 성공을 해서 그렇게 받게 된 대문자 알파벳 스티커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유태 투명 알파벳 숫자 스티커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얘 굉장히 귀엽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얘는 진짜 나오면 저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색조합들도 귀엽고 얘도 금액별 덤이었나? 하여간에 어떠한 덤으로 받은 것 같은데 하여간 요거는 저번 마켓 덤으로 제공이 됐던 투명 알파벳 스티커인데 재고가 좀 남아서 한 장씩 넣어주신다고 하셨던 글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신상인 알파벳 스티커 하나랑 요 블러 처리가 된 먼지 모양 투명 데코 스티커입니다. 저 이거 보자마자 얘는 왜 덤으로만 주신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하트 투명 데코 스티커 판매해 주셨던 것처럼 얘도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장씩 쟁여놓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덤을 다 봤으니 제가 산 것들을 하나씩 보자면 이번에도 이만큼 샀습니다. 많이 샀죠? 먼저 블러 미니 한스입니다. 이게 아마 그 보송이 알파벳을 한글 스티커 버전으로 내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송이 한스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약간 코랄 레드, 연분홍, 주황, 노랑, 연두, 초록, 파랑, 보라, 회색, 검정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무지개 컬러와 모노톤까지 들어가 있는 팩이었고요. 이거를 하나 더 사서 짠! 이렇게 2팩을 샀습니다. 미니한스는 무조건 쟁여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썰이 하나 있는데 진짜 멍청한 그 자체였었거든요. 이거랑 이제 얘는 미니 버전이잖아요. 일반 버전 보송이 한스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팩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미니 한스만 2팩을 담아놨더라고요. 일반 한스를 못 샀어요. 분명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기억이 있는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제 주문 목록을 해보니까 안 샀대? 뭐지? 뭐지? 난 바본가? 아마 이번 할로윈 마켓에서 한 번 더 들고 와 주실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있기를 바라야죠. 제발. 하여간 이렇게 미니한스랑 동그리 알파벳 스티커 과일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색깔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딸기 아니면 사과일 것 같고 얘는 복숭아, 오렌지, 바나나, 청포도, 얘는 무슨 과일일까요? 얘는 청사과? 수박의 겉부분? 얘는 블루베리? 얘가 더 블루베리? 하여간 숫자도 같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일팩이고요. 이게 무슨 과일의 색깔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딱 봤을 때 이거는 과일이 생각나는 컬러들이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의 미니 버전까지 구매를 전부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숫자는 진짜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럽 작가님한테 구매한 것들까지 전부 하울을 해봤으니 닦구를 이제 진짜 해보도록 합시다. 닦구에 써줄 스티커는 이렇게 디저트 팩에 있었던 푸딩 호텔과 파스텔 데코 마스킹실을 들고 와봤어요. 이게 푸딩으로 만든 호텔이라는 컨셉이 너무 귀엽다라는 게 강렬하게 남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다이어리는 늘 그렇듯 요 메이드 바이 에이시스 줄노트 다이어리에다가 닦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닦구한 게 그대로 있죠.
이 말은 그 중간 동안 다꾸를 하지 않았다. 아, 요즘 좀 바빴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보고 마테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마테는 짠! 제가 푸딩 컨셉 마테가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게 컬리프렌즈 작가님 마테인데 색감이 진짜 찰떡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위에 깔고 밑에 얇은 거 깔까 고민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나온 아이들이니까 같이 써주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한번 마테를 붙여줘 볼게요. 제가 원래 이런 약간 좀 음식 컨셉 마테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마테들은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테들은 다 지인분들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럴 때마다 같이 다꾸를 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는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자주 만나서 다꾸를 한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동네에 사는 지인을 사귀고 싶어요. 약간 서로의 자극도 되어주고 같이 다꾸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은데. 좀 주황색이라 들떠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배경에 깔아줘 볼게요. 여러분들은 같이 다꾸하는 지인이 주변에 계신가요? 자주 만나서 다꾸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부러워요. 완전 부러워요. 저 나름 수도권에 산단 말이죠. 진짜 나름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수도권에 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어쩜 제 주변에는 다꾸러가 없는지 약간 그 뭐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도 다꾸템을 사기도 하잖아요. 팔기도 하고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 저는 빈티지 다꾸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귀여운 다꾸가 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귀여운 다꾸에도 빠지게 되면서 지금 이 크림을 가리고 싶지 않은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간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빈티지 다꾸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다꾸템을 처분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근마켓이랑 번개장터를 깔아서 그래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그만큼 있다는 건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판매를 많이 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가 잘리면서 좀 별로일까요? 이걸 여기다 붙이고? 몰라요. 그냥 합시다. 판매자분들이 많은지를 한번 봤는데 웬걸? 최근에 올린 다꾸 관련 게시물이 막 일주일 전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처분글을 올려봤자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저희 동네에 다꾸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다꾸템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물 다꾸 할 때 빈티지 다꾸템 한 번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처분하지 않길 잘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 주변에 다꾸러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할 일인가? 하여간에 정말 멀티가 안 되는군요, 저는. 이 마스킹 실을 열심히 써주고 싶었는데 스티커는 생각보다 크고 마스킹 실도 크고 제 다이어리는 작고 이 모조지가 공간 차지한 게 살짝 크긴 크네요. 하지만 모조지를 붙인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울려서 좋아요. 어떻게든 이 공간에 글을 안 쓰겠다는 저의 의지였고요. 마스킹 실보다 조금 더 작은 이 데코 스티커로 채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한 컷씩 구분을 해서 쓰지는 않는데 스크랩을 하면서 잘라놨던 부분이랑 이 부분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 재질도 화진 재질이라서 진짜 다이어리 위에 은은한 수채화 느낌으로 예쁘게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제목을 써줄까요? 이거 미니랑 일반이랑 번갈아서 써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제목은 당연히 푸딩이어야겠죠? 푸딩 다꾸를 했는데 제목을 푸딩으로 안 하면 약간 범죄죠. 범죄까지 갈 일인가 싶긴 하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큰 거랑 미니 사이즈를 섞어 쓰는 거에 많이 빠졌어요. 한스도 그렇고 좀 더 옹기종기 귀엽달까? 날짜도 미니로 적어줍시다. 27번은 저 어디다가 다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미니 한스로 포인트까지 줘볼까요? 노랑 주황을 아주 도배를 해봅시다.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제가 이날 여러분 소림마라의 로제 마라샹궈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걸 이날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로제 마라샹궈가 유행을 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성격상 좀 이상하게 제가 혼자 있을 때 밥 해먹기 귀찮으면은 배달을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진짜 잘 사거든요. 뭐 옷도 사고 다콘텐도 당연히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근데 이상하게 배달은 좀 잘 못 시켜 먹었단 말이죠. 근데 굳이 시켜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배달을 잘 안 시켜 먹는데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이제 저희 가족이 있을 때만 시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마라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좀 안 좋아할 맛이긴 해요. 그래서 로제샹궈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배달을 안 시켜 먹고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부모님이 마라를 안 좋아하니까 먹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마음 먹고 저 혼자 있는 날이니까 시켜 먹어봤는데 맛은 있거든요. 맛은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워낙 유튜브 하시는 먹방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걸 봐서 그런가? 그런 리액션을 하면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먹기는 했어요.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긴 했거든요. 이게 럽 작가님 한스의 모음이 좀 이제 윗부분이 좀 짧은 모음밖에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겹쳐서 안 보일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윗부분이 길어지도록 성형을 해줍니다. 보기가 더 좋거든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이 친구들도 써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배달 적어줄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그걸 먹으려고 했어요. 마라 엽떡 있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를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고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떡볶이 덕후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품절됐던 물량이 풀리면서 주문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엄청 찾아먹으면서 주문이 선착순이었단 말이죠. 어쩌겠어요. 늦게 일어난 제가 구매를 하지 못했고 그걸 먹으려면 버스를 타고 좀 멀리까지 있는 곳에 가야 됐기 때문에 이거 로제 마라샹궈도 같은 마라 계열의 내가 못 먹어본 아이니까 대체로라도 이걸 먹어야겠다 해서 시켜 먹었었던 그런 비하인드 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기 쓰는 장면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스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수다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날 있었던 일을. 이런 식으로 납구를 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즘 다이어리를 이걸로 전착을 하고 나서 웬만한 납구는 좀 다 마음에 들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 마지막에 글을 어떻게 써서 마무리를 했는지 사진으로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다음 택배를 뜯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날 찍는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저는 잠깐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뜯어볼 택배는요,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 택배입니다. 마테랑 키스커까지 샀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만원 이상 사면서 쿠폰 스티커 2개가 들어왔고요. 이것도 한번 붙여봅시다. 나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장, 두 장이니까 3장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채우고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채우고 쓰고. 그게 작가님한테도 편하지 않을까요? 하여튼간 이렇게 이번에도 스티커 2개 붙여줬습니다. 보통 2만원 어치씩 사는 경우가 많네요, 제가. 먼저 아이오 스튜디오 덤하면 빠질 수 없는 미에 네컷. 이렇게 이번에 다람쥐와 미에 스티커였나? 하여튼간 그 컨셉으로 제작을 하신 인생 네컷 컨셉 스티커가 이렇게 2장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이번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이 내신 퀼트 마테의 배경인 것 같아요. 요거랑 퀼트 마테의 디자인을 모조지로 제작한 스티커고요. 이렇게 칼선 없는 판 스티커입니다. 귀여운 다람쥐 친구 얼굴과 딸기 인형 같죠?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모조지 재질의 스티커가 2장 들어가 있는데 따로 칼선이 없어서
오려서 써주거나 아니면 이체로 써주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랑 도무지 얼마를 사면 얻을 수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금액별 덤 스티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선착순에 성공을 했지 뭡니까? 이번엔 영영초는 물론이거니와 30등 안에 들어가지고 신상 스티커 3종 중 2장을 랜덤으로 받아봤어요. 이거는 이따 신상팩 뜯을 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산 것들을 하나씩 보자면 아이오 스튜디오 통판에서만 구매하는 이 폴라로이드, 이번엔 이렇게 3개가 세트였고요. 이렇게 커플 후드티를 입고 있는 철이와 미에 커플 니트인 것 같죠? 그리고 미에가 단발을 한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비슷한 커플룩을 입고 있는 철이와 미에랑 굉장히 힙한 느낌의 철이와 미에까지 이렇게 3종류의 폴라로이드가 들어가 있었던 폴라로이드 팩과 제가 저번 아이오 스튜디오 하울 영상에서 닦고하는 과정 중에 이거는 하나 더 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체가 바로 이 오려 쓰는 모조지 말풍선이고요. 얘는 비비드 버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까지 2장이 구성이고요. 비비드는 잘 안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파스텔 버전을 너무 잘 쓰면서 그냥 비비드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파스텔 버전도 하나 더 샀다. 정말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쟁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팩을 하나씩 보자면 신상팩에 들어가 있었던 원형 칼선이 들어간 도모종 스티커랑 이게 아마 신상팩 마감 스티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얘도 칼선이 따로 없는 도모종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미에와 다람쥐 스티커. 요 스티커가 그냥 이번 마켓의 전체적인 컨셉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퀼트 마테 이불과 귀여운 다람쥐 친구와 미에까지 요 오묘한 코랄 느낌의 분홍색 컬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에의 가을 옷장. 요 옷장 시리즈는 여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폴라로이드에서 먼저 봤었던 철이와의 커플룩 3종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의 가을 옷장. 이젠 철이의 옷장도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겨울에도 이 옷장 시리즈가 나오겠죠? 그때도 철이의 옷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둘의 커플룩 너무 환영이에요. 전 철이와 미의 커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총 3장이 이번 신상팩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테부터 먼저 보자면 역방향으로 왔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뜯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이건 제가 편집하면서 확대를 할 테니까. 이렇게 신상팩 내내 보였던 퀼트 마테. 굉장히 귀엽고 포근한 게 가을에 딱 어울리게 잘 쓸 수 있는 마테입니다. 제가 퀼트 마테를 원래 잘 못 써가지고 잘 안 사요. 근데 최근에 퀼트 마테에 대한 재미가 들리기도 했고 이거는 솔직히 잘 못 쓸 것 같아도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디자인이 귀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이게 아마 나루키 마키라고 부르나요?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이 굉장히 푹 빠지신 걸로 생각이 되는 요 오뎅 그림이 그려진 키스컷입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패턴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얘가 재질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무광인데 이렇게 빛에 비추면 유광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가님이 이거는 B급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50% 환불을 해주셨어요. 그 안내 문자를 받고 괜히 제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작가님도 이거를 받아보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해서 어쨌든 저는 이 그림이 너무 귀여웠고 사진으로 안내 받았을 때 그렇게 유광이 심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50% 환불받고 물품을 받아봤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재질이 다른 키스컷들에 비해서 조금 얇은 느낌이 들어요. 네, 좀 팔랑팔랑 나풀나풀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고정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떼는데 이 스티커들이 약간 조각이 났다라고 해야 되나? 키스컷 재질이 얇고 많이 약한 느낌이라서 조심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스컷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닦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웬걸?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께 이렇게 중간에 걸릴 줄은 전혀 몰랐네요. 제가 인물 닦고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 더 찍을 수 있겠죠? 일단은 빠르게 닦고를 해봅시다. 이런 걱정을 할 틈이 없어요. 닦고를 해봅시다. 닦고 해줄 스티커로는 역시나 이 스티커들을 써줘야겠죠? 이게 이번 신상의 메인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저번 아이오 닦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쓰기에는 스티커 피스 양이 많고 2개 쓰기에는 적어서 약간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같이 써줄 신상 스티커가 따로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면 닦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막막합니다. 인물 닦구는 늘 언제나 그렇듯이 요 어버블 크러쉬 A6 폴더 사이즈에다가 해줄 건데요. 속지로 요거를 써주려고 합니다. 어버블 크러쉬 팝업에서 덤으로 받았던 속지예요. 자, 인물 닦구는 마테도 골라야 되고 속지도 골라야 되고 참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마테는 요거를 무조건 써줄 거니까 한시름 덜었네요. 근데 이 속지가 막 엄청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색감이 있는 속지라서 얘를 그냥 붙이면 마테가 묻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마테를 붙여서 그리고 오린 다음에 써주도록 할게요. 마테가 묻히면 붙이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대충. 아니, 전 마테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가위질을 해야 된다는 게 참 귀찮기도 하고, 그럼 마테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남는 마테들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할 때는 해야죠. 그래도 얘가 자르기 어려운 형태의 디자인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시작부터 울면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붙여주겠습니다. 일부러 밑부분을 좀 내려오게 붙였어요. 이렇게,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밑으로 내려오게 붙여준 게 저 부분을 제가 깔끔하게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닦구를 해줄 차례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써주기에는 확실히 작기 때문에 이 단면이 써줄 것만 빠르게 써줘야겠어요. 얘는 패스. 이 딸기를 테두리를 아주 살짝만 남긴 채로 잘라줍시다. 요즘 다들 저 빼고 그 미도리 강아지 다이어리나 고양이 다이어리 아니면 썸비 블랭크부 저 빼고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보다 다이어리 욕심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매일매일 이 다이어리 저 다이어리 바꿔가면서 닦구를 했는데 한번 다태기가 좀 시게 온 이후에는 지금 메이드 바이 A6 줄노트에 거의 닦구 고정하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에 정착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 다이어리 욕심이 예전처럼 크지가 않아서 사고 싶다 하는 욕심은 들지는 않는데 근데 뭔가 저 빼고 다 있으니까 괜히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아세요? 괜히 나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놓고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한 다이어리에 정착해서 쓰면은 이제 닦구가 망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다른 닦구 스타일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겨버리거든요. 적응은 그래서 다이어리를 좀 바꿔가면서 하고 싶어도 강제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인 거예요. 그 다이어리를 사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없으면 뭔가 좀 그래. 근데 요즘 소비욕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딸기 모조지 배경이 굉장히 귀여운 색감의 격자무늬 패턴인데 이걸 안 써주면은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얘를 붙여줄까요? 무늬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서 못난 부분은 스리슬쩍 가려주는 거죠. 여기 네모난 아이들이 있어서 괜찮네요. 불도하진 않았지만 네모네모한 느낌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풍선을 써주고자 하는데 얘가 여기에 딱 들어갈 것 같죠? 저는 이거 칼질할 때마다 심장 쫄려 죽겠어요. 머리를 아예 여기다가 갖다 대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도 제대로 못 자르겠는데 영상 찍을 때는 아예 머리를 들이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더 심장 떨려요. 그래도 잘 잘랐죠? 예상했던 거에 비해 살짝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비슷하지 않냐? 우겨볼 수 있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주면 이 주황 색감이 조금은 중화돼 보이죠? 이 친구도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세 군데 있어요. 여기, 여기. 근데 여기는 탈락. 저희 여기로 갑시다.
다들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왜 물어봤지? 그래도 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이번 이 미에와 다람쥐 스티커 너무 충격적이게 귀여운 거예요. 진짜 이 충격적인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자마자 와 진짜 충격적이게 귀엽다라는 말을 외쳤어요. 그리고 저 단어를 보고서 작가님도 이번 도안이 정말 충격적인 귀여움이라는 걸 아시는구나 하면서 괜히 내심 통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반을 갈라줍시다. 이 친구 미에와 다람쥐의 사이를 좀 갈라줄게요. 미안. 미에와 다람쥐 위에다가 써주는 게 더 나으려나? 이거 위에가 여기 공간이 살짝 더 넓어서 밑에는 다람쥐라는 글씨가 다람쥐를 가려버리네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글씨도 꼭 써주고 싶단 말이죠. 충격적인 귀여움. 진짜 제 마음 그 자체. 다람쥐 친구를 여기 밑에 이렇게 숨겨줍시다. 약간 빼꼼 나온 느낌? 이 친구까지 딱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쪽가 너무 옹기종기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붙여줍니다. 근데 모조지도 그렇고 공간을 알차게 잘 채워준 것 같아요. 이거 2개 나와서 이 2개도 다 써주고 싶은데 말이죠. 아니 좀 배달하는데 오토바이 소리를 저렇게 크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나. 지금 오토바이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다 붙여줬어요. 너무 비워 보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이런 짜투리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잘 채워준 것 같습니다. 요거 키스컷도 한번 그래도 붙여줄 곳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샀는데 무슨 자리가 없으니까 패스. 아무리 봐도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따로 데코 스티커 바인더를 뒤지지 않아도 하나로 되게 알차게 다꾸를 다 한 느낌이라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 날짜는 요거 럽 작가님 유태 수스로 붙여줄게요. 8월 30일에 일기. 29일은 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벌써 30일로 넘어오니까 이제 곧 9월을 시작해도 되겠군요. 그래도 저 최근에 다꾸 진짜 열심히 한 게 맞나봐요. 아직 9월 중순인데 8월 다꾸를 다 끝나갈 때가 오다니. 제가 8월 시작을 8월 말일에 했으니까 많이 따라잡았네요. 이만하면은 많이 따라잡았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한다고 다꾸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게 바로 유튜브의 순기능이다 이런 건가? 이렇게 다꾸를 완성을 했고요. 다이어리 한번 꽂아봅시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폴더 다이어리는 날짜 순으로 꽂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앞뒤로 다 다르게 다꾸를 하다 보니까 그냥 분홍색 색깔끼리 모으고 파란색 색깔끼리 모으고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놓습니다. 얘는 Y2K라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파란 색깔 부분 이런 식으로 색감에 맞춰서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분홍 색감인 오늘의 다꾸. 그래도 단면 다꾸 하기도 했고 따로 데코템을 꺼내서 쓰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순조롭게 다꾸가 된 느낌이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에 이렇게 빠르게 이번 다꾸도 끝을 냈습니다. 원래는 하나를 더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에 하울을 해야 되는 게 좀 양이 많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